10월 11일부터 일본 여행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많은 해외여행이 힘들거나 불가능했었는데요. 패키지 여행이 먼저 풀렸고 이제는 개인 단기 여행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단, 입국 시 72시간 전 코로나 음성 결과 확인서는 아직 필요합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 번화가 신주쿠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면세라는 간판과 가게들에는 한국어로 된 안내판들이 깔려 있습니다. 3년 전 일본 방문 국가 1위는 중국이었습니다. 이것은 노 재팬으로 인한 영향이었습니다. 가장 이웃 나라인 한국이 일본으로 여행도 많이 갔었지만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노 재팬 현상이 일어나고 자연스레 일본 여행 관광객 수가 줄었습니다. 일본 여행지는 한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수입을 벌고 있던 상황에 한국인들이 오지 않자 폐업을 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일본 관광업은 한국이 생각보다 큰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줄자 한국 말고 중국 관광객을 데려오는 선택을 하였었는데요. 바람대로 중국인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한국인과 같은 깔끔하고 매너 있는 관광객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중국이 방일 관광객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행 규제가 조금씩 풀리고 한국에서 패키지 여행이 열리면서 다시 1위를 되찾았습니다. 개인 여행이 풀리면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다시 일본으로 휴식을 하러 갈 모습입니다. 예상 못하는 모습과 사고를 치는 중국 관광객이 아닌 한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일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활짝 웃고 있는데요. 한국의 원화 가치가 현재 일본의 엔화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역사 왜곡 문제는 모두 다들 아실 겁니다. 항상 큰 이슈 중 하나인데요. 2015년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출간한 한국 관련 교재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한국의 발전이 일본의 지배로 인해 가능했었다가 조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설명하면서 식민지라는 표현이 아닌 통합, 병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강점기 시기에 오히려 한국은 더 산업화하고 교통과 전력 인프라도 나아졌고 교육과 행정, 금융 시스템도 현대화되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고 하버드대 한인학생회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나섰습니다. 정상규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학생은 2015년부터 이곳을 거쳐간 7,000명의 리더들이 대한민국 발전사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한국은 일본으로 인해서 지금의 성장한 국가구나. 일본의 식민 지배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구나. 이런 식의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회는 내년 1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재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하버드대 대학원은 결국 교재 내용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교재의 저자 중 한 명인 포레스트 라인하트 교수는 항의 사안에 대해 답신을 보냈습니다. 문제 제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밝혔고 다음 개정판에서 편집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교재는 처음 출간된 직후부터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렸는데 드디어 내용 수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